이번 시간에는 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증세가 나타나며 자세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일생 살면서 목이 한 번도 안 아픈 사람은 없을 정도로 목의 질환은 흔합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오는 목의 병은 대부분이 목 디스크나 또 목의 협착증, 이걸로 대부분 나타납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목 디스크와 협착증이 구분이 뚜렷하지만 나이 들면 젊었을 때와 달라서 목 디스크와 협착증이 거의 같습니다. 구분이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디스크가 딱딱해져서 젊었을 때 오는 소프트 디스크와 달리 이거는 하드 디스크라 이렇게 명명을 하기도 하는데 증세가 똑같기 때문에 거의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협착증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착증에서 오는 증세를 보면 첫째로 목이 뻐근하게 항상 묵직하고 무겁고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목의 증세가 한동안 지속되다가 또 괜찮아지다가 또 아프다가 말다가 하는 이런 장기간의 증세가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느냐 하면 목 자체에 통증이 나타나는데 모델을 잠깐만 보고요. 보시면 누구나 다 목이 7개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 2, 3, 4, 5, 6, 7 이게 목뼈가 7개인데 목뼈 7개 중에서 제일 밑에 극돌기라 하는데 이 극돌기가 가장 커요. 그래서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데 보면 제일 큰 극돌기가 딱 만져집니다. 조금 이따 모델을 보면서 다시 더 추가 설명을 하면 이해가 빠를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래되면 움직임이 제한이 옵니다. 어떤 제한이 오느냐 하면 이런 데서 통증이 오기 때문에 뒷목이 당기고 아파요. 이렇게. 그리고 또 옆으로 극돌기 자체도 통증이 오고요. 극돌기 사이사이에도 통증이 옵니다. 여기는 극돌기 사이사이에는 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대와 근육의 구별이 다 아시겠지만 근육이라는 것은 뼈를 지나가면서 목을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근육입니다. 그래서 목 근육이라고 해서 목에서 목까지만 오는 게 아니라 목에서 등 쪽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타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인대라는 것은 뼈와 뼈 사이를 이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벌어지거나 꺾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탄탄하게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그래서 이 인대라는 것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보면 여기는 이제 근육인데 근육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힘줄로 변해서 손끝까지 와요. 그래서 구부렸다 폈다 할 때 하는 움직이는 건 근육이 움직이지만 움직이는 실제 부위는 요거로 요걸 힘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변형이 돼 가지고 와서 붙을 때는 힘줄로 와서 붙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게 혈관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혈관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고 원장님 저는 이게 힘줄이 이렇게 튀어났습니다. 이렇게 엉뚱하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걸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또 건이라는 게 또 있어요. 건. 바로 힘줄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라는 것이 여기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조가 있는데 목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리면 또 근육이 딱딱해지면 나타나는 여러 증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뼈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거는 목의 관절이 하나씩 마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추에 극돌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일 튀어나온 거 여기 7, 6, 5, 4, 3, 2, 1 이 1번은 속에 숨어 있어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아픈 부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극돌기도 아프지만 극돌기 사이사이 이런 데도 아픕니다. 여기도 아프고 그 다음에 극돌기를 양옆으로 해서 이렇게 근육들이 또 몇 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근육들도 이제 아프게 됩니다. 협착증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목에만 국한되어 있는 통증이 있고요. 또 목에서 팔로 가는 전체적으로 가는 통증이 또 있습니다. 그런 신경이 눌림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요 1, 2번 사이에서 눌리면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서 두통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요런데 폭 들어간 데 있죠. 요런데
자세가 후두신경이에요. 이런 신경들이 눌려가지고 두통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은 이렇게 내려와요. 승모근 쪽에 통증이 옵니다. 이분도 지금 정상은 아닌데요. 그리고 4, 5번은 이 정도까지 흉추까지 내려오고요. 5번, 6번은 팔로 해가지고 저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5번 신경, 그 다음에 5번, 6번 신경에 그 다음에 7번, 8번 흉추 1번 신경 이렇게 이제 따라서 통증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 마디에서 각각 나오는 신경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부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흔히 오는 병 중에 통증이 오는 것이 주로 5번, 6번에 주로 통증이 많이 옵니다. 우리 디스크는 4, 5번에 많이 오잖아요. 허리를 말하면 허리 디스크는 4, 5번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이 오고요. 목은 5번, 6번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분을 이렇게 눌러보면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또 요걸 딱 갈라서 오른쪽 왼쪽이 통증이 다 달라요. 오른쪽이 많이 아픈 사람은 오른쪽 팔 전체로 다 아플 가능성이 많고요. 이쪽도 많이 아파요. 그런데 이쪽이 아픈 거는 이쪽보다 상대적으로 덜 하다는 거예요. 주로 오른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팔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오른쪽 아픈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이제 오른쪽이 너무 심해졌을 때 왼쪽도 같이 침범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진찰을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은 환자가 아픈 것은 목만 아픕니다 하고 이렇게 옵니다. 어떤 데는 보면요, 목이 이렇게 삐뚤어져 갖고 까딱도 안 하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잠을 잘못 잤습니다 하고 저한테 오게 돼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잠잘 때 누가 뭐 잘 자고 못 자고가 있습니까? 다 똑같이 자는데 단 하나 예외적으로 술이 너무 많이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되면 부적절한 자세로 이렇게 모르고 자게 돼요. 그러면 아침이 되면은 막 이렇게 목이 비틀어지고 까딱도 안 하고 이러고 옵니다. 그런 경우를 예외적으로 보고 대부분이 목이 아프면 이런 데가 아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 아픈 것은 우리 주위에 흔하게 많이 보지만 자세히 보면은 그 마디에 따라서 다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의 움직임이 많이 달라져요. 자, 보세요. 주로 많이 아픈 것이 목을 뒤로 확 제꼈을 때 통증이 많이 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분도 정상이 아니거든요. 요 이마와 코가 같은 레벨에까지 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 벌써 통증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로 젖혔을 때고요. 또 숙였을 때, 완전히 숙였을 때는 이 턱이 앞가슴에 와서 붙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또 돌렸을 때, 이렇게 돌렸을 때 오른쪽 눈으로 이 재봉틀이 보여야 돼요. 재봉틀이 안 보이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앞을 보고 있어요. 이쪽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틀면은 몸이 돌아가지 고개가 돌아가지는 않아요. 재봉틀을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마찬가지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옆으로 밴딩을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45도, 45도.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숙였다 젖혔을 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억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뒤로 젖혔을 때 통증이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이렇게 했을 때보다 이렇게 했을 때가 척추관이 좁아지는, 척추관이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작아지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젖힐 때 또 약간 뒤로 젖히면서 약간만 틀어주면 아픈 것이 쫙 하고 내려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제 협착이 있구나, 목 디스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안 아픈 자세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아프게 살고 싶으니까 요렇게 하면 아프니까 요렇게 하려고, 그러면 요렇게 하면 아프니까 자꾸 숙이려고 그래요. 이 숙인데도 이렇게 숙이는 게 더 좋다. 그러면 자연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상태로 살게 되는데 이렇게 살면 시야가 앞쪽으로 돼 있죠. 그럼 걸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가만히 놔두고 고개만 싹 들어요. 이렇게 보시면 목은 이렇게 휘어진 상태에서 고개만 싹 들어서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헬리콥터에서 내려서 별장으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걸어갈 때 보면 이렇게 하고 가요. 그리고 걸음걸이도 조금 활발하지 못하고. 그리고 앞모습을 이렇게 보면, 앞모습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앞모습도 이렇게 보시면 앞모습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함판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고 찍습니다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목을 이렇게 좀 하세요. 그럼 이렇게 아니요, 좀 더요, 좀 더. 이렇게 해서 찍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기는 똑바로 섰는데 약간 이렇게 돼. 어깨하고 목 사이가 이렇게, 자기는 똑바르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경험상 목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런데도 잘 못하면 이제 사진 기사분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계십시오 하고 간 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되면 그쪽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냅두는 거라고. 그러면 첫째, 요런 데 통증이 있잖아요. 요런 데 통증이 있고 뒤로 젖히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고개도 이렇게 비틀어졌다. 이거는 백발백중 목 디스크 또는 이제 나이 들어서는 협착증이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저랑 친하지 않아서 통화는 직접 못 해봤지만 그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피부도 이 변화가 오는데 따로 영상을 제가 참고하라고 찍어 놓은 게 있어서 참고로 하시겠습니다. 이분을 보시면 목 뒤가 이렇게 피부가 두터워져 있어요.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그리고 좀 벌거스럽게 되어 있고 피부에 뭔가 피부염이 난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사람 거하고는 좀 이렇게 비교가 많이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이런 피부를 안 갖고 있어요. 자, 간호사 거 입으세요. 이렇게. 자, 이번 거는 이 피부가 이렇게 쫙 만져지죠. 이렇게. 예? 아까하고는 완전히 차이 나고 여기도 시뻘겋게 벌겋게 피부염처럼 생긴 것 같은 그런 증상은 전혀 없어요. 이 두 번 차이가 완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이 있다 없다를 우리 환자분들이 스스로 알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이 피부 상태를 보면 이런 상태로 이렇게 만져보면 벌써 알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목에서 신경이 눌리면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어깨 통증도 있을 수 있고 팔꿈치, 손목, 손가락 통증도 다 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레벨에 따라서 아까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깨에 통증이 심하다. 그래서 어깨를 움직이기가 힘들다. 그다음에 팔꿈치가 아프다. 이런 것들도 엄밀히 말하면 전부 목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테니스 엘보 많이 보셨죠? 테니스 엘보는 이쪽에 아픈 겁니다. 바깥쪽에. 또 골프 엘보는 내측 상과염 이쪽에 아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낫죠. 영 안 나는 경우도 있고요. 몇 달, 몇 년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치료를 할 때 팔꿈치만 치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을 제가 전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또한 어깨 통증도 마찬가지고 손가락 저림도 손가락 저리저리 하잖아요. 그리고 또 손바닥에 저리저리한 손목 터널 증후군, 그 다음에 데쿠바인스병이라고 해서 엄지손가락 요 안쪽으로 이렇게 특히 아픈 경우, 이 병도 전부 목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 구부렸다 폈다 하는 거 용수지란 말 또는 탄발지 이런 말도 쓰고 사실은 협착증 근처염인데 이런 데 이렇게 만져보면 아주 많이 아프면서 구부렸다 폈다가 힘들어지고 심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게 안 펴지는 경우, 이것도 사실은 목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해당 부위만 치료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잘 안 낫는 거죠. 그 원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돼가고 있으니까 단순하게 목이 아파서 왔을 때 목이 아픈 시기가 있고 목 아픈 것이 지나면 목 이외의 곳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팔 전체까지로 어깨에서 팔 전체로 다 오는 거는 이렇게 만져보고 저는 이렇게 진찰을 해요. 만약에 통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통증이 있는 부위를 알고 그 위에 레벨 어깨라든가 목을 이렇게 만져봐서 그쪽도 아프면 저는 반드시 목을 찍어봅니다. 목에 이상이 있으면 팔에 이상이 있다. 반대로 팔에 이상이 있으면 목도 이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목에 우리가 치료를 할 때 통증을 치료할까요? 아니면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을 치료할까요?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 치료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근육의 통증을 치료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보통 대부분은 근육만 치료하고 마는데 근육 치료하기 전에 신경 치료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단할 때는 그렇게 다 됐고 진찰도 다 일일이 다 만져보면 아픈 부위가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목이 아픕니다. 그러면 본인도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또 이렇게 했을 때 아픕니다. 이런 자세가 틀림없이 나오는데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아픈 것은. 그러면 자기는 이렇게 젖혔을 때 이 부위가 아픕니다 라고 이렇게 짚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려봐요. 그리고 뒤로 젖혀봅니다. 뒤로 젖힐 때 주로 많이 아프다 그랬죠. 그래서 고개가 숙여진다 그랬는데 뒤로 젖혀보십시오. 목이 자꾸 뻐근하게 아프고 이렇게 묵직하고 자고 일어나도 깨운치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목 때문에 오는 건데 목이 이렇게 뒤로 젖혔을 때 느낌이 자 보세요. 목을 이렇게 할 때는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아프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 아픕니다 하는 그거를 터미널 엔딩이라 그래요. 이 바깥 맨 마지막에 딱 멈추는 그거를 딱 이 부분에 이렇게 이 부분이 아팠습니다 하면은 이제 의사한테 와서 저는 목을 아픈데 이렇게 움직임이 할 때 젖혔을 때 주로 많이 아프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각도에서 어느 정도 했을 때 어느 부위가 딱 아픕니다. 이런 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냐면 이때까지 치료는 물리치료라든가 각종 최신 물리치료 장비를 이용하거나 또 초음파, 그 다음에 충돌, 분쇄기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치료를 하는데 그런 것을 치료했을 때보다 이 목에 아픈 부위를 딱 눌러가지고 아픈 부위를 딱 움직임을 제한하는 부위까지 돌렸을 때 딱 아픈 부위 요거를 우리가 핌스 치료라고 바늘이 있어요. 바늘을 거기다 딱 넣어주면서 바늘을 아픈 부위의 터미널 엔딩까지 딱 와가지고 그 사이에 아픈 자리가 딱 있어요. 그 자리를 바늘로 딱 찔러서 그 나쁜 덩어리, 맥혀있는, 뭉쳐있는 거를 딱 째어서 몇 번 착착 해주고 딱 풀고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확 달라집니다. 그 정도의 위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핌스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실 때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지금 환자분들은 그거를 알 능력이 잘 없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환자분들은 그냥 목 아파요 하고 오는 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그러면 이제 진짜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상 의사한테 오면 신기하게도 그 아프던 곳이 없어진 것 같아요 라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첫째, 시간이 촉박하고 두 번째로는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임이 달라져도 아픈 부위가 달라지거든요. 특히 목은 더 그래요. 그러면 그 아픈 부위에다가 우리가 핌스 치료를 딱 해야 되는데 그 아픈 부위에 바늘이 쫙 들어가려면 그 사람이 세심한 협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환자가 오면 저는 이제 외관을 자세히 보고 어디가 삐뚤어졌는지 보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됐느냐 아니면 뭐 어깨가 뒤로 쳐져 있느냐 이런 걸 착게 들어올 때 벌써 다 보면서 다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어디 부분이 아픕니까? 대충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아픕니까? 뒤로 젖힐 때 아픕니다. 아니면 돌릴 때 아픕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는 데까지 시간이 불과 한 1, 2분 내로 다 끝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환자분이 평소에 아픈 부위를 잘 인식을 해야 되는데 다시 또 되풀이된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목 아프다고 해서 손목만 치료할 게 아니고 팔꿈치 아파도 팔꿈치만 치료할 게 아니고 목을 반드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병은 치료보다도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의 병인 일자목 또는 거북목이라고도 하게 해요. 원래는 C자형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평소에 뒤로 젖히는 운동을 자꾸 이렇게 해주시고 왜냐? 맨날 핸드폰 보고 있고 또 컴퓨터 보고 있고 맨날 숙여서 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원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젖히는 운동을 가끔씩 해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벽에도 이렇게 움푹 들어가서 목이 이렇게 딱 받쳐줘요. 목 부분은 올라와야 되고 머리 부분은 뒤로 가는 이런 식으로 기능성 베개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목을 딱 받쳐줄 수 있는 딱딱한 거 이런 걸 딱 이렇게 만져보고 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잘 때 엎드려서 자면 제일 나쁩니다. 몸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목이 비틀린 상태에서 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운동, 벽에, 잠자리.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또 옆으로 자는 건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